이걸 하려고 이 얘기 저희가 했던 겁니다. 자, 우리 22페이지 보시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요거 자, 해마다 물어봅니다. 한 문제,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자, 먼저 수요량의 변화다. 얘는요, 수요의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그 경제학은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분석합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그래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변하는데 얘들이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것들이 변할 때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시되냐 그런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하죠. 자, 그러면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면요, 그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볼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아주 평균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요 1,500만 원일 때는요 30평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A점이라고 할게요. 근데 1,200만 원 정도 떨어지니까 50평 구입하려고 하죠. 이거를 B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선을 타고 이동했죠. 아니면 점점점 이동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를 타고 B점으로 선을 타고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자, A에서 B로 간 이유가 이 전체 중에 뭐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반대로 B에서 A로 갔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면 아닙니까? 아, 지금부터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아,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자, 지금부터 A에서 B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에서 A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할 수 있죠?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넓은 의미예요. 그냥 다른 데서는 다 소비량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구분하라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자,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갑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인데, 자, 이 사람은요 1,500만 원일 때는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30평.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소비 행태를 딱 보이고 있었는데, 자, 저번 달까지 이렇게 구입하려고 작성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 달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회사에서 얼마 더 줘요? 100만 원 더 준다죠.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되죠. 더 큰 평수 구입하고 싶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30평 구입하려다가 에라 40평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죠. 40평은 요 선상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 50평 구입하려다가 60평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오른쪽으로 한 이유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변해서 그런 거죠. 아, 지금부터 이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알겠죠? 곡선 자체가 오른쪽 하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번에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번 달 초에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누락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연방금리가 막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안 올리면요 우리나라 자금이 해외로 자꾸 유출이 됩니다. 외화도 유출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미국에 있는 채권은 이자가 비싼데 우리는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에다 투자하려고 하지 여기다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블로 오는 거죠, 이번 달부터. 그래서 원래는 200만 원 벌어서 한 5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씩 내야 될 판이죠. 아무래도 안 부담스러워요? 애들 학비도 줘야 되고 쓸 돈도 많은데 부담스럽죠? 평수 줄여야 되겠네요, 평수. 자, 그래서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30평 구입하려다가 20평대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1,200만 원이라면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35평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곡선 자체가 이때는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 변해서 그런 거죠. 금리가 이자라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부터 수요가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 D에서 D1으로 가는 걸죠. 수요가 증가했다 해줘야 돼요. D에서 D2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자, 증가는 우측, 감소는 뭐라고요? 좌측. 다시 할게요.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뭐라고요? 왼쪽. 난 왼손잡인데요. 그래도 무조건 뭐라고요?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뭐라고요? 왼쪽. 어떤 사람 괜히 하려고. 할 수 있죠? 자, 다 필요 없고 뭐 여태 놓고 뭐 또 필요 없냐 그러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자, 핫했던 게 이겁니다. 핫했던 게,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자, 이때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요, 나머지 요인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요, 그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는 거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거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 하는 겁니다. 경제 한 살 다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변할 때 경제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 이거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아주 간단하네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그다음 삼성이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대리님 더 살려고 안 살려고요? 더 살 수 있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도 인하되면 더 살 수 있죠. 앞으로 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다는 살려고 해요? 지금 살려고 하죠. 수요는 증가하겠네요. 광고 이런 게 많아지면 증가할 수 있죠. 선호도가 증가하면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뭐 다 아주 쉽네요. 뭐 할 것도 없네요. 자, 할 것도 없는데 약간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못다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원로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 김수철이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은 약간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연식이 약간 되신 분입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못다 핀 꽃단송이가 있었거든요. 그거 똑같이 약간 못다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볼게요. 이 소득과 관련돼서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했죠. 근데 달동네에는 저급 아파트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죠.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니까 안 사는 제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하러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열어볼게요. 얘는 대림 아파트고 주변에 있는 게 삼성 아파트라고 한다면 생긴 게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을 싸게 거래한답니다. 그럼 삼성 더 살려고 하죠. 대림은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 소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얘가 소비가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는요, 소득과 관련돼서 못다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이게 왜 이거는 자, 타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못다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과장으로 승진했죠. 하니까 겨울철에 석유 이런 것들은 잔뜩 구입하는데 연탄 이런 거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이런 거 뭐하러? 연탄 뗐다가 잘못 죽습니다. 잘못하면 연탄에 연탄가스 맞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뭐 돈 많이 버는데 뭐 연탄 땜입니까? 그죠? 그리고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대리에서 과장이라든가 부장으로 승진하니까 저기 있는 신도시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비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달동네에는 저급 빌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겠죠?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살려고 하겠네요. 자, 지금부터 석유라든가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늘리려고 하죠. 이런 재화를 정상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재라고요? 정상재다. 그 다음에 연탄이라든가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니까 안 살려고 하죠. 이런 거 뭐라고요? 열등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라고요?
열등제.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자, 문제에서 어떤 재화가 정상제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보내야 돼요? 좌측으로 보내야 돼요? 우측으로 보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재화가 열등제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에 좌측에? 좌측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자, 소금의 경우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콩나물국에다가 소금 한 수저 넣다가 한 수저 넣다가 10수저 넣고 그러나요? 뭐 그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이런 거 많이 사진 않겠죠? 예, 거의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뭐 중간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안 물어봐요. 이런 안 물어 그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별 소득과는 관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뭐라고요? 중간재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알아볼게요. 다른 재 가격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대림을 구입할까? 자, 거기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 삼성을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대림이나 삼성 아파트나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 같은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내부서도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소비하더라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능하면 싼 거 소비, 비싼 거 소비해요? 뭐 싼 거 소비지 뭐 비싼 거 삽니까? 싼 거 평소 늘려 구입하려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만약에 대림이나 삼성이나 뭐 품질도 거의 비슷하고 내부셔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같은 동네에 있는데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삼성이 가격을 올리겠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림은 싼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얘를 얘로 대체하려고 하네요. 이 두 가지 재화를 뭐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줍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 다시 볼게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요?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사려고 하죠. 이 두 가지를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줍니다. 뭐라고요? 대체제. 이렇게. 자, 똑같은 논리로 자, 오비를 먹을까 하이트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비를 먹을까 하이트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둘 다 맛과 품질은 거의 똑같다고 치자. 맛과 뭐가 똑같다고요? 품질도 똑같고 외관도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사람들은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 싼 걸 소비하려고 하죠. 이렇게. 자, 가격이 원래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하이트가 가격을 올리겠답니다. 얘가 올리겠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비는 싼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싸진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죠. 자, 결국 얘를 대체하려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뭐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대체제. 그래서 사람들은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상대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사려고 하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제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에서 대체제 어쩌고 하면요 무조건 오비하고 하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 오비 입장에서는 하이트 이런 걸 대체제로 하는 겁니다. 하이트 입장에서는 이런 걸 대체제로 하는 거예요. 오비 같은 걸 대체제 해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근데 오비 입장에서 대체제인 하이트가 올랐죠?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맞아? 만약 하이트가 싸졌다 그럼 하이트를 더 살려고 하죠? 오비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시험장까지 가는 겁니다. 뭐까지 간다고요? 시험장까지 이 두 개만 들고 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하니까 헷갈려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한 뭐라고요? 오비하고 하이트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랑 하고요? 오비하고 하이트만 가지고 끝까지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재화에 있어서 대체제가 올랐다 그러면 오비하고 하이트 딱 써놓은 다음에 하이트가 올랐죠?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람들은 전부 다 커피를 먹을 때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믹스커피죠? 전부 다 믹스커피식으로 타먹는다 가정할게요. 요즘같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전부라고요? 믹스커피 타먹는다 가정해볼게요. 자, 커피를 타먹을 때는 항상 뭘 집어넣는다고요?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가 있으면 프림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프림 있으면 커피도 있어야 되죠. 프림도 없으면 커피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함께 소비해야 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소비해야 되는 자 있죠? 이렇게. 자, 만약에 프림의 가격이 올랐답니다. 자, 프림의 가격이 오르면 얘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안 사려고 하죠? 안 사려고 하죠? 그러면 그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사봐야 쓸모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얘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만약에 거꾸로 프림의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프림 잔뜩 사려고 하겠네요. 프림 잔뜩 사면 뭐합니까? 커피도 있어야 되죠? 커피도 덩달아 더 사려고 하겠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되는 재화를 뭐라고 하고요? 보완재라는 겁니다. 무슨 재라고요? 보완재. 자, 그러니까 커피 입장에서 뭐가 보완재라고요? 프림이 보완재입니다. 프림 입장에서 뭐가 보완재라고요? 커피가 보완재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뭐 보완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프림 딱 써놓은 다음에 커피 입장에서 프림이 보완재죠? 보완재 가격이 올랐다. 프림 가격이 올랐죠? 프림 안 사고 커피도 안 사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거 다 쉬운 것들입니다. 22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22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자,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지금 어딘지 아시겠나요? 22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요,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역 전체 인구가 증가했다. 다시 말할게요. 이 후평지역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지역 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고가 증가하고 그러면 그나마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인하됐다. 그러면 세부담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22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문제 있어 없어요? 자, 꼭 알아볼게요. 자, 다른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소비량을 변화시키면, 자 보세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소비량을 변화시키면, 자,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변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 우측 이동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가구 수의 증가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의 인구라든가 가구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지역 전체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구 수의 증가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해당 지역의 가격 요인이지 아파트 시장이라면, 그러면 이때는요, 가격이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인구의 감소라는,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이걸요 수요의 변화이다. 맞는 거죠? 자,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A라는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답니다. 무진장 올랐대요. 그럼 A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이거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싸면 덜 살려고 하죠. 맞아, 맞아요? 가격이 오르면 안 살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도 소비량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입니다. B 부동산은 수요가 증가했대요. C는 감소했대요.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대체재 간에는 소비량이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많이 사죠. 그럼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완재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얘를 줄이면 얘도 같이 줄여야 되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A하고 B는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대체재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A하고 C는 같이 움직여서 반대로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으니까 보완재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보완재.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자 5번 볼게요.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A 부동산 소비량 감소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했고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했죠. B 부동산 10% 증가하고 C는 5% 감소했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A와 B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재 관계이고, A와 C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보완재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6번 볼게요. 요거 헷갈리나요?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되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하죠. 그럼 지금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대체재인 뭐가 나오면 요 대체재가 옆에 있는 재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재인 단독주택이 있고 요거는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대체재인 단독 다시 읽어볼게요.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보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대체재 관계가 있죠. 받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아닙니까? 근데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단독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아파트는 더 살려고 하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보면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은 안 사고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죠.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보대출 금리 하락하면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어디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자 취득세 같은 게 인상됐답니다. 그럼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하겠네요. 뭘 감소한다고요? 수요는 감소한다. 자 그래서 어디 갔어요?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맞죠?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할 걸로 기대된다. 이것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23페이지 뭐 빨간 거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원래는 계산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형이라는 거를 못 읽었더라고 컴퓨터가. 문제는 읽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발생했다고요? 계산형이라는 걸 못 읽었습니다. 진짜요? 원본 보세요. 계산형을 못 읽은 겁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같은 글자인데 왜 이거는 읽고 저거 못 읽나 모르겠네요. 제가 다른 데서는 흑백으로 했는데 흑백은 나옵니다. 근데 컬러가 안 나왔네, 컬러가. 자,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고 이따가 제가 풀이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만 풀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옆에 볼게요. 23페이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요. P는 100-40QD랍니다. 자, 쓸 필요도 없습니다. 100 마이너스 뭐라고요? 40QD래요. 이렇게. 자, 40QD인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답니다. 이 시장의 수요자의 수가 10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소비자가 10배가 된다면 자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살려는 양도 10배로 많아지겠죠. 인구가 10배로 증가하면 사는 사람도 10배 소비량도 10배로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량 아닙니까? 소비량. 맞죠? 그래서 이 수요량이 몇 배로 증가한다고요? 10배 증가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10배 증가하면. 맞죠? 그러면 이때는요. 자, 듣기만 하세요. 이게 수요량이죠? 이게 수요량 아닙니까? 맞죠? 수요량만 남기고 다 저절로 넘길게요. 다 넘길게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P 마이너스 100은요. 마이너스 40QD가 되겠네요. 일단 요거 넘겼어 안 넘겼어요? 넘겼고 요거는 옆에 곱하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여기서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바뀝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는 이렇게 하는 게 나누기 한 겁니다. 아시겠죠? P 마이너스 100. 이게 나누기 한 거예요. 이거 나누기 한 거죠?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나누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수요량에 대해서 정리해놨어? 안 해놨어요? 근데 이 지역의 소비자가 10배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량도 10배로 증가합니다. 몇 배로 증가한다고요? 10배. 그래서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인데 이걸 또다시 P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뭐라 정리하고요? P에 대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듣기만 하시라고 했죠? 듣기만. 얘랑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마이너스 4만 남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나도 몰라요. 네, 약분 됩니다. 약분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만 남죠? 그럼 얘를 그냥 다시 넘기는 겁니다. P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P 마이너스 100은요. 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4QD가 되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물어본 거죠? P는요, 마이너스가 넘어가고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100, 자, 마이너스 4QD, 이게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100 마이너스 4QD.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20회 때 정도에 나온 건데, 자, 근데 요렇게 풀었다간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립니다. 걸려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곱하기 10이 넘어가면 나누기 10으로 바뀌는 거죠? 곱하기 10이 여기 넘어가면 나누기 10이죠? 나누기 10은요, 곱하기 10분의 1 한 것도 나누기 10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40QD 이렇게 딱 적었죠? 적은 다음에 만 10배로 증가했다. 그럼 여기다가 10분의 1 딱 적으면 돼요. 뭐라고요? 10분의 1 딱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에 100배로 증가했다. 그럼 뭐라고요? 100분의 1 해주면 돼요. 1000배로 증가했다. 그럼 뭐라고요? 1000분의 1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40분의 10이죠? 곱하기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곱하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40이죠? 4가 남네요. 4. 그래서 자, 정답은 이겁니다. 100 마이너스 4QD. 요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100 마이너스 뭐라고요? 4QD. 요거 정리하면 4예요, 4. 10분의 40이니까. 알겠죠? 10분의 3. 그래서 자, 만에 하나 나온다면 이렇게 푸세요. 만에 하나 나온다면 어떻게 풀라고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요건 이제 개별 수요함수고, 이제 아까 한 거는 이건 시장 수요함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는요, 요거 집에 가셔서 이게 오른쪽으로 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낼 건지. 알겠죠? 요거 하시고, 특히 자, 정상제 같은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열등제는요, 감소하는 거죠. 소득 증가할 때. 그리고 대체제하면 오비하고 화이트 생각하시고, 보완제하면 뭐라고요? 커피하고 뭐 생각하라고요? 프림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24페이지에 위쪽에 부동산은 공급이라고 있죠. 우리 교재는 96페이지 있을 겁니다. 96페이지. 자, 그럼 두 번째 테마입니다.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은요,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파는 쪽을 자꾸 써놓은 이유는 사는 쪽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누구 입장이라고요? 파는 쪽에서만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공급의 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공급이 뭐냐? 공급이라는 것은요, 자,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오비맥주를요, 한 달에 50만 병 정도를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걸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맥주가 시장에서 한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는데, 오비맥주 입장에서는요, 한 달에 50만 병 정도를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오비맥주가 있는데 한 시장에서 1,500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가격이 한 달에 50만 병 정도를 판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맥주를 자, 7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70만 병인지 1년에 70만 병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죠. 이 기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영어로는요, 플로우, 일정 기간, 흐름, 이거 나타내는요, 유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했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의도된 수량입니까? 의도된 수량입니다. 아까 그 사과장수 아저씨 입장에서 볼게요. 자, 자신도 물건을 시장에서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농산물 시장에서? 있죠. 그래서 소비자하고는 상관없이, 누구와 상관없다고요? 소비자하고는 상관없이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팔겠다는 얘기죠.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이지, 아줌마하고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 파는 수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몇 개를 얼마에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됩니다. 자,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시장에 맥주의 시장 가격이 좋아지니까 무턱대고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자신의 가용 공장 시설이 있어 없어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생산력을 갖춘 공급, 공장이라든가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효 공급이다 해줍니다. 무슨 공급이라고요? 유효 공급. 자,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어떤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뭐라고요?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때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에는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함수다. 요건 또 뭐냐?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까 이제 신도시가 딱 들어선 지역에 주식회사 이제 대림산업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요, 이 편한 세상 있죠? 이런 거 만들어 팔기도 하고, 각종 토목공사도 하고 있고, 석유화학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라고 해서 주로 바다 한복판이죠. 태평양 한복판 이런 데서 석유 시추 시설을 공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사해서 외국에다가 팔기도 하고 임대도 합니다.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중견 건설업체인데, 이 회사가 여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아파트 지어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아파트를 좀 지어서 팔려고 합니다. 이걸 대림 이 편한 세상이다. 이걸 XJ 해줄게요. 뭐라고요? XJ. 이거 만들어 딱 팔려고 하는데, 이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걸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Q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판매량. 뭐라고요? 판매량. 정확히 얘기하면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해줘야 되는데 말이 길죠. 줄여서 그냥 판매량. 그다음에 XJ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림산업이 여기다 아파트 지어 팔려고 합니다. 그럼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림 아파트의 시장 가격. 원래 여기가 시장이 이런 비싼 아파트들이 시장 가격이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1,200. 그래서 아파트 한 30동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동네에 대학교가 들어오겠답니다. 원래 안 들어올래다가 뭐라고요? 대학교가 들어오겠대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 형성됐답니다. 뭐라고요? 1,500. 그러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더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더 짓고 싶죠? 자, 기업은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이윤에 극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들은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뭘 극대화하는 거라고요?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지만 기업은요, 이윤의 극대화가 최대 목표가 되는 겁니다. 뭐 목표라고요? 이윤. 그래서 기업은요, 이윤이 안 나면 존속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윤이 안 나면 종업원들 월급도 못 주는 거죠. 그럼 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자도 못 주면요, 돈 다 빼려고 하죠, 은행은. 그럼 이자 이익이 안 나면 사람들 여기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곧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은 뭐라고요? 이윤이 안 나면 곧바로 망해요. 근데 그전에 1,200원만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건축비가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더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더 짓고 싶은 거 아닌가? 다른 데 안 짓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술 수준 같은 거 볼게요. 원래 이 회사는 여기다가 30동을 딱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대림 연구소장이 딱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대요. 뭘 개발했다고요? 획기적. 그래서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면 옆에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생산 요소라는 게 뭐냐면, 자,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라든가 아니면요, 노동력이라든가 토지가 필요하죠. 이런 거 생산 요소라는데, 자, 만약에 이 대림산업은요, 건축 자재의 반을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치자. 근데 이번 달부터 갑자기 더블로 폭등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재 구입하는 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가, 아무래도 이 건설업체도 은행에서 좀 빌려서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요, 아무래도 은행한테 퍼질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생산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했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거 볼게요. 세금. 자, 만약에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 건설업자들한테는요, 법인세를 반만 받겠답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정부한테 줄 돈이 줄어드니까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기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후. 작년에는 유독히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겨울에 너무 추웠다는 얘기죠.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히 여름에 비도 거의 안 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산량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라든가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대림 아파트가.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그러면 아니,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도화했는데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파는 게 이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의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분양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겁니다. 아니, 착공을 늦춘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하든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도화하는 거죠. 당연히 늦춰서 팔려고 할 겁니다. 자,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급 복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자, 공급 복선은요,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요, 얘와 얘로 딱 쪼개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대림 아파트에 뭐라고요? 가격 요인. 그리고 얘는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 나머지 요인들은 다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옛날하고 똑같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겠다는 얘기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 자, 그러면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중견 건설업체인 대림 입장에서 딱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여기는 가격, 이거는 수량인데 여기는 공급량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회사는요, 이 지역이 평당 1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정도라면 30동을 지어서 팔으려고 했습니다. 몇 동이라고요? 아파트 30개 있죠? 그러면 연면적으로 한다면, 연면적은요, 층수가 높을 때는 각 층 면적 다 합친 거 있죠? 연면적이라는 겁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3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다. 3000평.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지역이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뭐라고요? 대학교. 그러면 이 지역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에 형성된다면 신났죠. 그래서 다른 데 안 짓고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하겠네요.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두 점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 이걸요, 서플라이에서 이제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곡선. 이건 뭐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인 겁니다. 감각적으로. 그래, 일반적인 기업들은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옷 같은 게 막 가격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건 더 많이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하죠. 어떤 옷은요, 옷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럼 이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기업들은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려고 하죠. 어떤 재화는요, 가격이 뚝 떨어진다. 그럼 안 만들려고 하죠.
이걸요 지금부터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 이게 딱 그린 겁니다. 되셨죠? 근데 원래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거 상당히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용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서 이거 결국은 이게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 개의 비용 곡선입니다. 뭐라고요? 한 개. 이런 게 있다 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얘는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곡선. 아까 사과장수 아저씨 입장에서는 자기도 물건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여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 사람도 이만큼 할 때 자기도 비용이 들어가죠. 이만큼 팔겠다입니다. 컴퓨터 팔겠다는 게 단위당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기하세요. 얘는 뭐라고요? 비용 곡선이다. 자, 그렇게 가볍게 하시고 자 드디어 자 가격하고 사람들은요 공급자는 가격하고 공급량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늘리려고 해 줄이려고 해?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늘리려고 해 줄이려고 해? 늘리려고 하죠. 맞죠? 이거를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공급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이 공급의 법칙은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죠?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어떤 재화 가격이 막 좋아졌다. 이런 거 막 다른 거 안 만들고 이거 더 많이 만들려고 하죠. 이런 거에 자기가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이거 안 만들려고 하죠. 그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본다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죠? 맞죠? 그럼 얘는 아까 비용 곡선이라고 했죠?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곡선이기 때문에 자, 이만한 가격이라면 이만큼 최대한 공급하겠다. 뭐라고요?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전에 한 거도 이거는 비용 곡선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이상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최소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소 가격 해줍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가격. 이거는요, 수량이라면. 근데 수요 곡선은 이게 아닙니다. 수요 곡선은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요거는요, 경제학에서 효용 곡선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효용. 자기도 그만한 만족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요, 이만큼 최대한 구입하겠다. 뭐라고요? 최대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되셨죠? 거꾸로 한다면 이 사람은 그만한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 단위당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위당 이만큼 최대한 지불하겠다. 뭐라고요?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덜 지불하면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얘는 더 많이 받아 이익이 생기는 거고 얘는요 덜 지불할 때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되셨죠? 자, 나는 너무 헷갈립니다. 헷갈리면 다른 건 다 최대인데 공급 곡선만 뭐라고요? 최소 가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시험 볼 때까지 몇 번 얘기할 거니까 잊어먹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할 거니까 물어보면 나중에 뭐라고요? 다른 건 다 최대인데 공급 곡선만 뭐라고요? 최소 가격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중에 몇 번 할 거니까. 자, 이번에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거 볼게요. 이번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개별 공급 곡선과 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선 알아볼게요. 만약에 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딱 두 군데밖에 없다 시작. 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역에 대림하고 삼성만밖에 없다 시작. 그러면 삼성도 판매 행태를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얘네들도 그릴 수 있죠. 지들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저 지역에 아파트 공급하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의 공급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렇게 아까처럼 수요곡선처럼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치면 됩니다. 여기 합치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자,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립니다. 어떻게 그린다고요? 완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린다고요? 완만한 형태로 그린다. 자, 근데 문제는 저기는 아파트 건설 회사가 대림하고 삼성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이니까 다 대우도 있고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삼성 했죠. 아니면 한화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부호 자체를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태 이걸 하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오른쪽에 자, 거기 25페이지 중간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와 자,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다시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판매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변하는데 이거를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하죠. 그러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줍니다. 만약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요, 그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요, 자, 이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니까 이것도 가격 변화가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걸로 앞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심리적인 요인이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이 회사는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A점이라고 할게요. 근데 1500만 원 정도 좋아지니까 5000평 공부하려고 하죠. 이걸 B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A에서 B로 이렇게 선을 타고 이동했죠. 그럼 A에서 B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 중에서 A에서 B로 가게 한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반대로 B에서 A로 갔다면 뭐라고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인 거죠. 그렇다 소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격이 변하는 바람에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 자, 지금부터 A에서 B로 가는 걸 뭐라고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B에서 A로 가는 걸 뭐라고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똑같은 그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대림 입장에서 파악해 볼게요. 대림 입장에서 가격, 이거는요 수량입니다. 예산은요 12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1500만 원 좀 좋아지니까 신났죠?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저번 달까지는 이런 식으로 판매 행태를 딱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달 초에 대림산업연구소장이 딱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 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이 아파트 짓는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든가 원래는 1200만 할 때는 3000평 공급하려다가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럼 옆에 땅 더 구입해서 더 지을 수 있죠. 4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4000평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4000평 여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1500만 할 때는 원래는 5000평 공급하려다가 6000평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변해서 근데 이게 기술이 지금부터 이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만약 이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구나. 맞죠? 자, 이번에는 연구소장 불러서 자, 너 1년 동안에 연구 실력 있냐고 했더니 한 개도 없답니다. 맨날 술만 마시고 놀리고만 했대요. 그죠? 안 되겠다. 잘라버리고.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에서 이번 달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만한 가용 자본 가지고 저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했어? 지으면서 이 정도는 이제 건축 자재를 구입해서 쓰려고 했는데 자재 가격이 더블로 폭등해서 안 했어요? 폭등하는 바람에 이 정도를 자재 구입다 써야 되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땅도 구입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생산에 차질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래서 자, 생산 요소 가격이 급등한 바람에 안 되겠다는 얘기죠. 원래는요
1200만 할 때는 3000평 공급하려다가 2000평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1500만 원이라면요 5000평을 공급하려다가 4000평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변해서 그런 거죠. 생산 요소 가격. 지금부터 이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여. 이걸 지금부터 공급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자, 지금부터 자, S에서 S1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S에서 S2로 가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했다. 증가는 우측, 감소는 뭐라고요? 좌측.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뭐라고요? 왼쪽. 나는 왼손잡인데요. 그래도 증가는 뭐라고요? 오른쪽. 감소는 뭐라고요? 왼쪽. 밥이나 드실 때 왼손을 드세요. 이건 답이라고요.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뭐라고요? 왼손. 왼쪽이죠. 자, 다 필요 없고 무엇도 필요 없고 여태 해놓고 뭐 필요? 제일 중요하다 해놓고 뭘 필요하냐? 자, 여태 했던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딱 보면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때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죠. 뭐라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자, 이것들이 변하면 얘는 고정돼 있다고 하는데 변하면 이게 곡선 자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래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걸 뭐라고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한 걸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노트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해 볼게요. 거기 25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25페이지 맨 아래에서 7번째 줄 보시면 공급 변화의 요인이 있어 없어요? 자, 지금까지 한 겁니다. 생산 기술의 향상이 있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법인세를 인상했다. 그러면 국가한테 정부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요, 정부가 돈을 공짜로 주겠답니다. 아파트 많이 지으라고. 그럼 그만큼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그럼 지금 팔려고 안 팔려고요? 지금 안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공급은 감소되는 겁니다. 하나 넘겨보면 공급 면에서의 타재와의 가격 변화, 이거는 잠시 하기로 하고, 그 밑에 7번 볼게요. 자연재해가 감소했다면 아무래도 그 기간별로 따질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원래 건설업체가 10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30개가 들어와서 지으려고 하죠. 그럼 그만큼 공급이 많아져 적어져. 지역 전체는 많아질 수 있죠. 지역 전체는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헷갈려요? 아니, 그전엔 10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한 30개가 들어와서 지으려고 하죠. 그럼 그만큼 지역 전체는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자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문제를 100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대체재 보완자면요 거의 한 98%는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체재 보완자입니다. 그리고 별 말이 없으면요 다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 풀으면 돼요. 되셨죠?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자하면요 오비하고 화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보완자는 뭐라고요?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면 문제 풀으면 된다고 했죠? 돼요, 안 돼요? 된다. 근데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2개 이상의 재화를 생산 공급한다면 얘를 더 많이 팔을까 쟤를 더 많이 팔을까 고민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걸 덜 사려고 하죠. 얘는 거꾸로 비싸지면 더 많이 팔려고 하죠. 이거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자, 이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이만한 농지에다가 이만큼은 옥수수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은요 항상 콩을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해마다. 알겠죠? 근데 올해 유독히 콩의 가격이 좋아졌습니다. 가격 올랐죠? 그러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그러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려면 옥수수 심는 데다 콩 심어야 되죠? 그래야지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옥수수의 공급 줄일 수밖에 없죠? 다시 할게요.
자, 올해 유독히 콩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 콩의 공장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려면 옥수수 심는 데다 콩 심어야 되죠? 그래야지 콩 심은 데 콩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옥수수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옥수수를 콩으로 대체한 꼴이 되겠네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자, 옥수수를 많이 재배할까? 콩을 재배할까? 많이 재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유독히 콩의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오르면 우리 입장에서 비싸면 안 살려고 하죠. 얘네들은 비싸면 더 많이 팔려고 합니다. 콩의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옥수수 심으면 뭘 심어야 돼요? 콩 심어야 콩 심으면 콩 나죠. 옥수수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럼 결국 얘를 예로 대체한 꼴이 되는 거죠. 이거를요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체제입니다. 공급자 측면에 뭐라고요? 대체제. 자, 굳이 나 이걸 마치겠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자, 예전에 최근 10년 때 한 번 딱 지문에 하나 끼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조건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죠. 그러면 옥수수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콩을 딱 써놓은 다음에 콩의 가격이 올랐죠.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옥수수 공급 줄일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어떤 도살업자가 있는데 소고기도 만들어 팔고 있고 소가죽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를 잡으면 소가죽도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안타깝네요. 소고기 소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맨날 소 드시잖아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쨌거나 요즘 들어 소가죽의 가격이 무진장 좋아졌습니다. 막 야구 열풍이 또 막 무진하게 커지는 바람에 글러브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야. 글러브. 그러면 소가죽의 가격이 좋아지니까 자, 이 그 도살업자 입장에서는 소가죽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소도 더 많이 좀 때려잡아야 되죠. 소도 더 많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늘리려니까 얘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공급자 측면에서 보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급해야 이익이 커지는 제아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공급자 측면에서 뭐라고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 보완제 하면요 무조건 뭐 소가죽하고 소고기하고 뭐라고요? 소가죽을 딱 써놓은 다음에 소가죽의 가격이 올랐죠? 그럼 얘는 더 많이 공급하시겠죠? 소고기도 더 많이 공급할 수밖에 없네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2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24페이지 오른쪽에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24페이지 문제 찾으셨나요? 자, 1번 볼게요. 이 지역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한 양이 5만 채다. 그러면 한 달에 5만 채인지 100년 동안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해 줘야 돼요. 작년 1년 동안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얼마다 해줘야 되죠.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요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절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뭐라고요? 유량 개념이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죠. 그리고 받고자 하는 뭐라고요? 최소 가격이 되는 겁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최소 가격. 이것만 최소고 다른 문제 다 뭐라고요? 최대입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25페이지 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 변화는 자,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이걸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에이로 나타나죠.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면 점점점 움직인다는 얘기죠.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2번 볼게요. 노동자 임금이라든가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부동산 공급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공급의 증가 요인입니다. 3번에 이렇게 토지 가격도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죠. 그러면 토지의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산 요소는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없어야 돼요? 다 생산 요소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어떤 사업성만 보고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활성화가 된다면 건설업자가 돈을 빌리기가 수월해질 수 있죠. 그만큼 아파트도 지어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요, 규모의 경계로 인하여 생산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를 5채만 지을 때는요, 건축 자재로 소량 구입하죠. 근데 500동을 짓겠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 건축 자재를 대량 구입해요,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할 때는 매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만 몇 번 보시면 돼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 공부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